서울에서 남쪽으로 한참 내려간 전라남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 봄이면 매화향이 골목 끝까지 번지고 여름이면 논두렁 사이로 매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그곳에서 65세의 김영숙 할머니는 세월의 굴레를 묵묵히 견디며 살아왔다. 영숙은 어려서부터 넉넉지 못한 집안 형편 속에 자랐다. 아버지는 농사일로, 어머니는 품팔이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새벽이면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밥을 짓고 해가 뜨기도 전에 부모님을 따라 밭으로 나가 김을 매야 했다. 친구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영숙은 시장 골목에서 빈 병을 주워 팔아 간식값 대신 집에 보탰다. 그 시절, 어린 시절의 꿈이라는 건 사치였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할 시간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더 급했고, 미래보다는 오늘 당장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였다. 그래서인지 영숙은 늘 자신을 평범하지만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고등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공장에 취직해 재봉틀 앞에 앉았다. 지루하게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 속에서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하다 보면 손끝이 굳은 살로 가득 차고 눈은 자주 충혈됐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기에 불평할 겨를도 없었다. 결혼 후에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남편 이철수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아 가게는 늘 빠듯했다. 아이 둘이 태어나면서 기저귀 값, 분유값, 학용품 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밤마다 가계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숫자는 언제나 마이너스에 가까웠다. 그렇다고 마냥 포기할 수는 없었다. 영숙은 하루라도 더 벌기 위해 동네 청소, 식당 설거지, 반찬 가게 포장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다. 이른 새벽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나서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고 점심에는 설거지로 손이 불어 터질 때까지 물속에 담갔다. 저녁이면 온몸이 쑤셨지만 하루 벌어 하루 버티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 가지 깨달았다. 이렇게 몸으로만 버티는 일은 오래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나이 40을 넘긴 뒤에는 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 문제는 학력도 기술도 없다는 현실이었다. 그 시기 주변에서 들려온 말은 냉정했다. 아줌마 나이에 뭐 할 수 있겠어? 그냥 지금 하는 일이나 계속해.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영숙은 체념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그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시내 구인난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물어도 좋은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몫이었다. 제대로 된 회사나 공장은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했고 나이 많은 여성은 애초에 서류에서 걸러졌다. 그 무렵 아는 이웃이 귀띔해줬다. 시내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신데 살림도 못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누가 곁에서 돌봐야 한다더라. 월급이 괜찮대. 영숙의 마음이 움직였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니 경험도 없고 힘든 일이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고된 노동에 비하면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아이들 학비와 집세를 감당하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20년의 인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김영숙은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다. 사람을 돌본다는 건 단순히 밥을 차려주고 청소하는 일을 넘어 그 사람의 하루하루를 함께 살아가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 책임감이 크고 감정적으로도 지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했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면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영숙은 소개를 받아 시내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을 찾았다. 대문을 열자 조용한 마당에 늙은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바람결에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발밑을 스쳤다. 그곳에서 그녀를 맞이한 사람은 키가 크고 등이 약간 굽은 노신사 바로 이한수 어르신이었다. 한수 어르신은 60 중반의 나이였지만 혼자 생활하기엔 여러모로 불편해 보였다. 아내를 몇 년 전에 병으로 떠나보낸 뒤 집안일은 물론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 했다. 두 자녀가 있었지만 각자 가정과 일이 바빠 자주 찾아오기 어려웠다. 영숙은 면접이라기보다는 서로의 상황을 확인하는 대화를 나눴다. 살림은 잘 하시나요? 그럭저럭 합니다만 청소나 빨래는 꼼꼼하게 해드립니다. 음식은요? 집밥처럼 정성껏 차릴 수 있습니다. 이한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단 서로 예의를 지키고 불편한 건 바로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그 한마디에 영숙의 마음이 놓였다.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라면 오래 버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첫날부터 그녀는 부지런히 움직였다. 부엌 싱크대에 쌓여있던 그릇들을 씻고 냉장고 속 상한 음식을 정리했다. 거실과 안방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고 이불을 햇볕에 널었다. 그날 저녁 된장찌개와 고등어 구이, 시금치 나물을 차려드리자 한수 어르신은 연신 맛있다를 외쳤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처음엔 말수가 적던 어르신도 점점 농담을 건네고 식사 자리에서 옛날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영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다짐을 잊지 않았다. 나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아침마다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체크하며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함께 갔다. 한수 어르신도 그런 영숙의 성심을 금세 알아차렸다. 김씨, 내가 그동안 참 많은 사람을 겪어봤는데 이렇게 성실한 사람은 드물어요. 그 칭찬 한마디가 영숙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고용인과 고용주를 넘어 서로를 의지하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갔다.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 20년 동안 영숙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된다. 김영숙이 이한수 어르신 댁에서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처음엔 단순히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직업으로 생각했던 일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마음속엔 다른 감정이 싹 텄다. 그건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정이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밥 짓는 냄새가 피어오르면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던 어르신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뭐 해줄 건가? 그 물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기대와 설렘이 담겨 있었다. 영숙은 그런 눈빛을 보며 더 정성껏 식탁을 차렸다. 그녀는 메뉴를 짤 때도 계절과 건강을 항상 고려했다. 봄이면 향긋한 냉이된장국과 도다리 이수국, 여름이면 시원한 열무김치와 오이냉국, 가을이면 전어구이와 나박김치, 겨울이면 뜨끈한 곰탕과 갓 담근 김치를 준비했다. 식사 후엔 어르신이 좋아하는 유자차나 결명자차를 내어드리며 소화를 돕기 위해 마당을 함께 산책했다.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처음엔 거뜬히 마당을 오가던 어르신이 어느 순간부터 천천히 발을 끌기 시작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들다며 숨을 몰아쉬는 날이 잦아졌다. 영숙은 곧바로 생활 패턴을 조정했다.
안방 옆 작은 방을 비우고 거기에 병원 침대와 난방 매트를 들였다. 식사는 소화가 잘 되는 죽과 반찬 위주로 바꾸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규칙적인 재활 운동을 도왔다. 하루 종일 곁에 붙어 있다 보니 때로는 육체적으로 지칠 때도 있었다. 밤중에 갑자기 어르신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부르면 반쯤 감긴 눈을 억지로 뜨고 부축해야 했다. 식사 도중 기침이 심해져 음식이 목에 걸릴 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럴 때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가슴을 옥죄었다. 그럼에도 영숙은 한 번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낸 적이 없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 자리를 떠나면 어르신의 노후는 훨씬 더 외롭고 불편해질 거라는 것을. 이한수 어르신도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 해마다 영숙의 월급을 조금씩 올려주었다. 일이 점점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고생해줘서 고맙네. 그 말에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르신이 이렇게 잘 대해주시니 저도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 무렵 어르신의 두 자녀도 가끔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영숙에게 아버지의 식사와 건강 관리를 부탁하며 보양식 재료를 건네주었다. 영숙은 그 마음이 고마워 더 열심히 부엌에서 칼과 국자를 움직였다. 점점 이 집은 영숙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닌 둘째 고향처럼 변해갔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는 자신이 없지만 그녀의 마음 속엔 이 집에서 흘린 땀방울과 웃음이 그대로 새겨졌다. 세월은 흐르고 김영숙과 이한수 어르신은 어느새 10년 넘게 함께 살아왔다. 처음에는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이제는 하루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가족처럼 변해 있었다. 아침이면 영숙이 부엌에서 바쁜 손놀림으로 밥을 지었고 어르신은 거실 창가에 앉아 커튼 너머로 햇살을 받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다. 김씨, 오늘 날씨 좋네. 밥 먹고 마당에 나가서 차 한잔 하지. 그렇게 주고받는 짧은 대화가 두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열어주었다. 어르신의 생신날이면 영숙은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미역국을 끓였다. 내 생일을 누가 이렇게 챙겨주나. 자식들도 못하는 걸 김씨가 다 해주네. 그 말을 들은 영숙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녀도 모르게 자신을 이 집의 며느리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밖에서는 오해도 있었다. 동네 사람들 중에는 그 나이에 남자 집에서 살림하면 소문 안 좋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영숙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과 어르신 사이에는 돈과 일 이상의 신뢰와 존중이 있다는 것을. 어느 해 겨울 눈이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려던 어르신이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 일 이후 어르신은 거의 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영숙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곁을 지켰다. 식사부터 세면, 옷 갈아입히기, 심지어 한밤중에 간단한 스트레칭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런 상황이 몇 년 지속되자 이한수 어르신은 한 번은 그녀를 부르더니 말했다. 김씨, 내가 당신 덕분에 버텼네. 가족도 못하는 걸 당신이 다 해줬어.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영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은 더 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의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그 후로 명절이나 기념일이 되면 어르신의 두 자녀도 영숙을 이모라 부르며 인사했다. 그녀는 마치 친조카를 대하듯 그들에게 음식을 챙겨주고 건강을 걱정했다. 이 집의 웃음과 대화 속에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당연히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김영숙이 이한수 어르신 곁에서 지낸 지 15년째 되던 해, 그녀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왔다. 남편 이철수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그는 몇 달 전부터 기침과 피로를 호소했지만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라며 병원 진료를 미뤘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장에서 무너진 자재를 피하려다 크게 다쳐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 영숙은 장례식장에서 끝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이제는 연경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남편의 빈자리는 집 안 구석구석에서 느껴졌다. 아침에 함께 마시던 커피 향도 저녁에 함께 들었던 TV 뉴스 소리도 사라졌다. 하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었다. 두 아이는 아직 완전히 자립하지 못했고 생활비와 학비는 여전히 필요했다. 무엇보다 이한수 어르신도 그녀의 손길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어려운 상태였다. 장례가 끝난 후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씨,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게. 나도 당신이 오래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네. 그 한마디에 영숙은 마음속 깊은 결심을 했다. 그래? 내가 무너질 수는 없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침이면 여전히 부엌에서 밥을 짓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 전보다 조금 더 지친 얼굴이었지만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부지런했다. 때때로 밤이 깊어지면 부엌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에서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이한수 어르신의 집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 그리고 마음이 깃든 두 번째 집이었다. 자식들도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쉬어. 하지만 엄마가 거기서 편하고 좋다면 계속 하셔도 돼. 그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걸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그렇게 남편과의 이별이라는 큰 슬픔 속에서도 영숙은 흔들림 없이 어르신 곁을 지켰다. 그리고 이 선택은 훗날 그녀가 깊은 보람과 감사를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된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김영숙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동네 지인을 만났다. 그 지인은 흘끔거리며 은근한 웃음을 지었다. 아직도 그 집에서 일하신다면서요? 혼자 사는 남자 집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사람들 얘기 많아요. 그 순간 가슴 한켠이 싸하게 식었다. 하지만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짧게 대답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녀는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들이었다. 어떤 이는 김영숙이 그 집 재산 노린다고도 했고, 또 어떤 이는 이제 그만 나오고 자기 생활하라고 충고 아닌 충고를 했다. 그러나 영숙의 마음은 단단했다. 그녀는 이한수 어르신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난 세월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지켜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건 돈이나 재산과는 전혀 무관한 그저 한 사람의 노후를 지켜주는 진심이었다. 오히려 이런 말들이 들려올수록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고 이불을 털어 햇볕 냄새를 입혔다. 식사 시간엔 어르신의 입맛과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펴 하루에 필요한 영양분을 맞췄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음식의 간을 줄이고 반찬의 종류를 바꿨다. 어르신은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김씨, 세상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
난 당신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어. 그 한마디가 그녀에겐 큰 힘이 됐다. 때때로 명절이면 이한수 어르신의 두 자녀가 찾아왔다. 그들은 아버지를 돌보는 영숙에게 보양식 재료와 선물을 건네며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다. 이모, 나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하게 계신 건 다 이모 덕분이에요. 그 말에 영숙은 그저 웃었지만 마음속에는 묵직한 감동이 번졌다. 그녀는 스스로 다짐했다. 사람들 시선보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과 약속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영숙은 세간의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바라본 건 오직 한 사람. 이한수 어르신이 편안하고 딩니피에하게 남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어느덧 김영숙이 이한수 어르신의 집에서 일한 지도 20년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계절은 20번이나 바뀌었고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다. 그 나무처럼 영숙의 하루도 똑같이 반복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야기와 전기 쌓여 있었다. 하지만 어느 겨울 그 반복된 일상에 조용한 균열이 생겼다. 어르신의 호흡이 눈에 띄게 가빠지고 식사량이 줄었다. 의사의 권유로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돌아온 진단은 노환으로 인한 전신 쇠약이었다. 이제는 큰 무리 없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은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던 두려움을 현실로 끌어냈다. 그날 이후 영숙은 어르신 곁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밤에는 침대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숨소리를 들었고 새벽이 되면 미음을 끓여 조심스레 입에 떠넣었다. 손을 잡아들이면 어르신은 힘없이 웃으며 속삭였다. 김씨, 덕분에 오래 버텼네. 고맙네. 그리고 어느 조용한 아침 창밖에서 참사의 소리가 들려오던 순간 어르신은 마지막 숨을 고요히 내쉬었다. 그 표정은 마치 깊은 잠에 든 듯 편안했다. 영숙은 그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놓지 못했다. 20해 동안 함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처음 이 집에 들어섰던 날 어르신이 맛있다며 밥을 먹던 모습, 생신날 촛불을 불던 웃음, 그리고 겨울 저녁 차를 마시며 나누던 긴 대화들, 그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벅차올랐다. 장례가 끝난 뒤 어르신의 두 자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모, 아버지가 생전에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내민 봉투 속에는 현금과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김씨, 그동안 고마웠네. 이건 내 마음이니 부디 받아주게. 영숙은 눈물이 차올랐지만 고개를 저었다. 마음만 받을게요. 저는 여기서 충분히 많은 걸 얻었어요. 그녀에게 있어 이 집에서 얻은 것은 돈보다 훨씬 값진 인간적인 온기와 평생 간직할 추억이었다. 그렇게 영숙은 조용히 짐을 꾸렸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집에 아침을 열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어르신의 목소리와 미소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 내 삶을 살 때다. 20해 동안 지켜온 한 사람의 노후,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김영숙은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김영숙은 이한수 어르신의 집에 마지막으로 발을 들였다. 낯설 정도로 고요한 집 안에는 이제 더 이상 부엌에서 나는 국물 끓는 소리도 거실 TV의 낮은 볼륨도 없었다. 그 적막이 가슴 깊숙이 새우며 들어 발걸음을 한동안 떼지 못하게 했다. 짐이라고 해봤자 많지 않았다. 20년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녀의 물건들은 작은 여행 가방 2개에 고스란히 담겼다. 벽에 걸린 달력, 부엌 찬장에 정리된 그릇, 마당의 감나무까지
모든 것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 모든 풍경이 이제는 자신과는 조금 멀어진 듯 했다. 짐을 들고 대문 앞에 서자 어르신의 아들이 다가와 말했다. 이모, 아버지가 생전에 이 집에 오랫동안 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가 외롭지 않으셨어요. 그 말에 영숙은 담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 집에서 많이 웃었어. 나한테도 고마운 시간이었지. 어르신의 아들은 다시 한번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영숙은 잠시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밀어 돌려주었다. 난 이미 충분히 받았어. 그리고 이 집에서 내가 얻은 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녀는 봉투 대신 따뜻한 악수를 건네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잘 지내요. 그리고 서로 건강 챙기면서 살아요. 대문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20년 동안 매일같이 드나들던 문턱을 넘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 줄 몰랐다. 뒤를 돌아보니 마당 한쪽에서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나무 아래서 어르신과 함께 차를 마시던 기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구나. 그 말 속에는 슬픔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책임을 다했다는 뿌듯함, 그리고 비로소 자신을 위한 시간을 살 수 있다는 해방감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두 자녀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엄마, 이제 푹 쉬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내요. 그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20년 동안 한 사람의 곁을 지키며 살았던 시간은 끝났지만 그 시간은 앞으로의 자신을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기억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아무런 알람 없이 깊게 잠들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다. 김영숙이 이한수 어르신의 집을 떠난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새벽 5시에 눈이 번쩍 떠졌다. 20년 동안 몸의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밥을 지을 필요도 누군가의 아침약을 챙길 필요도 없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질 때까지 그녀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문을 열면 봄 기운이 실린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마당 화분 속 라일락 꼼뽕꼬리가 살짝 부풀어 있는 걸 보고 괜스레 미소가 번졌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는 동네 뒷산으로 가벼운 산책을 나서고 점심에는 시장에 들러 신선한 재료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다. 오후엔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에 앉아 미뤄두었던 자수와 독서를 즐겼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전엔 하루의 거의 모든 에너지를 어르신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를 자기 몸과 마음을 돌보는 데 쓰고 있었다. 아이들도 자주 찾아왔다. 아들은 주말마다 손주를 데리고 와서 함께 점심을 먹었고 딸은 퇴근길에 들러 필요한 생필품을 챙겨주었다. 엄마, 이제 여행도 좀 다녀요. 젊었을 때 못 가본 데 많잖아요. 그 말에 영숙은 조용히 웃었다.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 나도 이제 가봐야지라는 생각이 움트고 있었다. 저녁 무렵 거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면 그녀는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오래도록 하늘을 바라봤다. 그 순간이면 이한수 어르신의 미소와 목소리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 기억은 이제 슬픔보다
따뜻함을 더 많이 품고 있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와 함께한 시간은 여전히 김영숙의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느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평생 바라던 조용하고 따뜻한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김영숙의 하루는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색을 띠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새벽부터 부엌 불을 켜지 않았고 시계를 보며 약속된 시간에 맞춰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 대신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울 때까지 이불 속에서 여유를 즐겼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서예와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 붓을 잡을 땐 손이 어색했지만 종이에 먹물이 번지는 느낌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수채화 시간에는 계절꽃을 그리며 하루하루를 그림처럼 기록했다.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넓어졌다. 그동안은 늘 바빠서 인사만 하고 지나쳤던 이웃들과 이제는 함께 시장에 가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같은 또래의 박미정 씨와는 금세 가까워졌다. 둘은 매주 한 번씩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가며 그동안 놓쳤던 봄꽃 구경과 가을 단풍 산책을 즐겼다.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다. 주말이면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가득 채웠다. 할머니, 이거 먹어봐요. 작은 손이 건네는 과자를 받아 물고 함께 만화 영화를 보며 웃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경제적으로도 마음이 놓였다. 20년 동안 꾸준히 모아둔 돈과 자녀들의 지원 덕분에 생활의 불편함은 전혀 없었다. 이제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역 복지관에 기부하며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보탬이 되는 기쁨까지 누릴 수 있었다. 밤이 되면 창밖에 별빛이 반짝였다. 그럴 때면 김영숙은 가만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 참 잘 살아왔구나.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평화를 만들어준 밑거름이었음을 알았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매일의 소소한 순간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한 잔의 따뜻한 차, 함께 웃는 얼굴, 그리고 고요한 저녁 하늘, 그 모든 것이 김영숙이 이제야 온전히 누리는 진짜 행복이었다. 어느 늦가을 오후 김영숙은 마당 의자에 앉아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고 있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마당을 부드럽게 덮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간질렸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차가 집 앞에 멈추자 문이 열리고 반가운 얼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한수 어르신의 아들 이정호 씨와 딸 이수진 씨였다. 이모, 정호 씨가 먼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어머, 이렇게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들어와요. 날도 추운데. 그녀는 서둘러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준비했다. 수진 씨는 집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모 집은 여전히 아늑하네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랑 똑같아요.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다. 정호 씨는 회사 일로 바쁘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고 수진 씨는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잠시 후 정호 씨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렸다. 이모, 사실 오늘 그냥 인사드리러 온 건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씀이 있어서요.
영숙은 봉투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미 짐작이 갔기 때문이다. 정호 씨가 조심스레 이어 말했다. 아버지는 늘 이모를 가족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모가 편하게 지내길 바라셨어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순간 영숙의 가슴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살아났다. 감나무 아래서 차를 마시던 오후, 눈 오는 날 함께 마당을 치우던 새벽, 그리고 어르신이 병상에서 속삭였던 마지막 고맙네라는 말. 모든 장면이 눈앞에 또렷이 떠올랐다. 그녀는 봉투를 살짝 밀어 돌려주며 고개를 저었다. 마음만 받을게요. 나는 이미 이 집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돈보다 더 귀한 걸요. 정호 씨와 수진 씨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존경과 감사가 가득 담겨 있었다. 그날 그들은 끝까지 봉투를 두고 가려 했지만 영숙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오랜만에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이 가까워 오자 이정호와 이수진 남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숙은 부엌에서 정성껏 준비한 반찬 몇 가지를 챙겨 손에 쥐어 주었다. 멀리서 오느라 피곤했을 텐데 빈손으로 보내면 안 되지.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나눠 먹어. 수진 씨가 봉지를 받으며 눈가가 살짝 붉어졌다. 이모, 저희가 이렇게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하지만 마음은 늘 이모 곁에 있었어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던 정호 씨가 고개를 들어 영숙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모, 아버지가 안 계셔도 이모는 저희 가족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세요. 저희가 곁에 있을게요. 그 말에 영숙의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졌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그래, 나도 너희를 내 조카처럼 생각해. 서로 건강하게 잘 지내자. 남매는 문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 안을 둘러봤다. 감나무가 있는 마당, 여전히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거실, 그리고 부드럽게 웃고 있는 영숙의 얼굴. 그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했다.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영숙은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집 안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자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 고요는 쓸쓸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퍼져나오는 평안이었다. 그녀는 알았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인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이한수 어르신과 함께 감나무 아래 앉아 차를 마셨다. 그리고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잘 지냈네 김씨. 이제는 당신 차례야.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 그날 이후로 김영숙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정호와 이수진 남매의 방문은 마치 오래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이 집 안가득 스며든 것과 같았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대했다. 아침이면 부드러운 햇살이 부엌 창을 스칠 때까지 천천히 차를 끓였다. 창밖 감나무 가지 위에서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하루를 시작하면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화분에 물을 주었다. 꽃잎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이는 순간 마음속까지 환하게 밝아졌다. 점심에는 동네 친구들과 작은 분식집에서 만나 김밥과 잔치국수를 나눴다. 식탁 위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각자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오갔다.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하고 누군가는 건강 비법을 공유했다.
영숙도 예전 같으면 조용히 듣기만 했겠지만 이제는 자신도 이야기를 보탰다. 나는 20년 동안 한 어르신을 모시며 살았어. 그분이 참 좋은 분이셨지. 그 말에 친구들이 놀라움과 존경이 섞인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는 근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노인들에게 따뜻한 차와 간식을 나누고 손을 꼭 잡아주며 안부를 물었다.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볼 때마다 영숙은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작은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느낀 점, 감사한 순간을 짧게 기록했다. 오늘도 참 평화로운 하루였다. 이 평화를 오래 지키고 싶다. 그녀의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와 깊이가 묻어났다. 창밖 노을이 감나무 위로 내려앉을 때 영숙은 생각했다. 이제 남은 생은 길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점점 차가워졌지만 김영숙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거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차 한 잔을 우리고 마당에 놓인 감나무를 바라봤다. 이 나무는 이제 그녀의 인생을 상징하는 존재 같았다. 봄에는 새잎을 틔우고 여름에는 무성한 그늘을 만들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는 고요히 휴식하는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자신의 삶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지난 65년을 돌아봤다. 어린 시절의 가난, 청춘의 고단함, 남편과의 이별, 그리고 20년간 한 사람을 돌보며 살아온 날들. 그 속에는 눈물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감사했다. 며칠 전 이정호와 이수진 남매가 보낸 편지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다. 이모,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는 항상 이모 편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자신을 이어주는 건 피보다 진한 정이었다. 영숙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남은 날들은 절대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웃음을 잃지 않으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따뜻함을 전하겠다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행복은 큰 상건이나 거창한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햇살이 비치는 부엌 창가, 손주가 건네는 작은 과자, 친구와 마주 앉아 나누는 국수 한 그릇 같은 평범한 순간에서 온다는 것을. 저녁이 되어 노을빛이 집 안가득 스며들 때 김영숙은 다시 한번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마치 오랜 벗이 미소 지으며 말하는 듯 했다. 수고했네. 이제는 마음껏 웃으며 살아가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며 속으로 속삭였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다. 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은 끝까지 나누며 살 거야.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도 평온했다. 삶의 무게를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고요한 행복.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여정의 동반자가 될 것이었다.